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경기도 용인에서요 회사 다니고 있고요. 구매 대행한 지는 1년 6개월 차 됐습니다. 1년 6개월 차. 네, 아직까지 제자리 같아서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자리 같아서. 네. 자본금 얼마 갖고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월급 남는 한 150만 원에 신용카드 한 장. 150만 원의 신용카드 한 장. 네.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여기 출연자분들이 네. 다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자본금 갖고 시작했는데 확실히 소자본 창업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자본은 맞는 것 같아요. 직장인분이 나오신 게 처음이라 가지고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될까요? 6시 반에 출근하려 일어나고 8시에 회사 출근해서 네.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네.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한 2-3시간 투잡하고 아, 그럼 실질적으로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하는 거네요? 네. 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아니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에는 네. 5시에 퇴근해서 그냥 2-3시간 하고 안 하는 날도 있고? 네, 그쵸. 피곤하면 안 하는 날도 있고. 아, 그럼 주말에 많이 하시나 보다. 아, 주말에도 바빠가지고 요즘에는 네. 주말에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스케줄 없을 때나 하고. 아, 뭐야, 잠깐만. 이게 열심히 해서 안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선 알겠습니다. 초반에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넣었군요. 그쵸. 아, 그럼 그때 올라온 게 지금까지. 네, 맞아요. 계속 그 정체가 지금까지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 그럼 오늘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예.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매출이 가져와 봤는데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448만 원, 7월에 360만 원, 8월에 554만 원, 9월 7일까지 215만 원 정도 네, 나오셨네요. 정산받은 거. 예, 정산받은 금액. 그러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매출에. 한 25%에서 30%. 25%? 네. 25%에서 30%? 저번 달 같은 경우 550만 원이 나왔으니까 많아봐야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부업으로. 네. 자, 잠깐만요. 이게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2-3시간 하고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순수익이 150만 원 나오면 요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저는 월 300을 순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월 300으로 순이익으로 하면 좀 열심히 해야 되지. 2-3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예, 기만자 노하우를 풀어달라. 예, 이렇게. 네이버 쿠팡 11분가 옥션 지마켓 인더파크를 다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번역한 상태로 올리고 계시는 건가요? 네, 번역한 상태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번역은 누가 해요? 중어 별로 없을 때는 제가 직접 하고요. 네. 알려주신 네. 작업을 통해서 한 건에 12,000원. 아, 한 건에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올렸습니다. 가격에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상품 개수를 봤는데 네. 2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좀 줄어든 거. 아. 수정탄 같은 걸 네네네. 봐가지고 아. 다 내리고 중지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비탄 총을 구매 대행으로 못 파는데 수정탄 총이 잘 팔릴 때가 있었어요. 1년 6개월 전인가요? 맞아요. 작년 5월 5일 때 진짜 많이. 작년 5월 올 때 50개 막. 50개 막 파셨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웃긴 게 중국에서 진짜 총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관에서 장난감 총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장난감 총인 것 같은 거 다 통과하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수정탄 총을 못 팔게 됐어요. 아, 지금은 수동으로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대량도 돌리고 계세요? 2개 하고 있는데요, 계정은. 네. 하나는 수동하고 있고, 한 네. 계정은 미소씨 자동으로 네이버 쿠팡. 네이버 하고 쿠팡만? 있습니다. 대량으로 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별로 안 됐습니다. 며칠 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은 다 수동으로만 하고 있었네요. 네, 그쵸. 그러면은 대량 올리고 나서 네. 그것도 궁금한데 팔렸나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하나 팔렸습니다. 하나 팔렸어요? 네. 어디서 팔렸어요? 쿠팡에서 팔렸습니다. 몇 개 올리셨는데요? 300개 하나 나갔습니다. 300개. 네.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왜 300개밖에 못 올렸죠? 제가 대량을 참 아, 대량을 수동처럼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 멘붕 와가지고 네, 네, 접다가 네.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는 좀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그나마. 500개요? 네. 여러분, 하루에 제가 100개씩. 하루에 100개씩? 아, 그렇구나. 수동도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이게 대량을 할 거면 여러분 하루에 1000개는 올려야 돼요. 아, 네, 1000개. 그게 하루에 1000개는 올려야 대량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집안일 하고 한 2-3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미혼자입니다. 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진짜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 해이해지게 된 건가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해서 제가 취미가 카약 피싱인데 카약 네, 피싱. 이걸 하려고 카약을 네. 다 내놨다가 네. 일에 집중했다가 네. 또 장사가 좀 돼가지고 네. 다시 좀 해야 돼도 되구나 해서
다시 카약으로 네. 취미 활동도 좀 즐기고 아. 연애 사업도 좀 하고. 아 그때는 연애 안 하고 있었어요? 일 열심히 할 때는? 아니요, 그때 했죠. 아 그때 했는데 좀 덜 했는데 네, 그쵸. 이제 좀 팔리고 나니까 말아서 올린 게 팔리니까는 네 그냥 네.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냥 그래서 이게- 정체됐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요. 사람이 안 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된다 싶으면은 이게 조금 풀어지고 그때 이제 점점 안 했던 취미도 하게 되고 그래도 좀 놔둬도 팔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데 나이 몇 살인지 한번 40살입니다. 아. 82년생. 예, 82년생 지금 여기 보니까 소싱을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본인만의 소싱 노하우가 있나요? 말씀드리면은 화장실에 가서 네, 유튜브를 보다가 네. 그 유튜브에 해외 영상 찾아본 거 있잖아요, 제품들. 네네네. 그 제품을 이거 괜찮은 제품인데 capture했다가 1688이나 그 사진으로 상품 찾아서 올리고.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한 30분, 1시간 앉아 있습니다. 네, 이거 안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해외 제품 보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틱톡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지웠어요, 걔는. 틱톡 중국 걸 보면은 신박한 제품들이 막 너무 계속 많아요. 있어요. 해외 제품들 영상 보는 게 엄청나게 소싱에 도움이 돼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느 말씀이시죠? 고카트요?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루지카트, 고카트 이런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걸 팔았어요. 제가 루지카트 이거를 고카트를 팔 생각을 전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걸 어디서? 트레일 보다가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카트. 고카트. 네네네네. 이거를 14세 이상으로 팔면 되지 않을까? 전기 달려 있는 걸로.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올렸. 이게 어디서 팔렸어요? 네이버에서 2개 팔렸고, 네. G마켓도 하나 팔렸고, 인터파크도 하나 팔렸어. 이거 꽤 비싸 보이던데? 네, 루지카트라고 뭐 카트 타가지고 밑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전기가 들어가 있죠. 전기가 들어가 있죠. 전기가 들어가 있구나. 배터리 충전해서 그러면은 도로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7km 정도. 7km 정도? 네. 아. 최고 시속 7km. 너무 좋다. 소고기 한번 사라는데. 네, 소고기 살 것까지는 아니고요. 더 팔아야 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거를 잘못하고 있다. 예, 요거 느끼시는 게 있나요 혹시? 일단은 사람 모으는 일. 사람 모으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네, 사람 모으는 일 안 하고, 네. 일단 마케팅. 마케팅을 안 하고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마케팅을 몰라도 괜찮은 제품 같은 거 번역해서 올리고 그거 다른 마켓에 뿌리고 이것만 해도 100에서 150 부업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타겟팅이라는 게 필요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쇼핑몰을 자세히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거를 조금 더 개선하면은 더 좋을지 그거를 한번 공유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유입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입수. 어제 유입수 124명 한번 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뭘 제일 먼저 보냐면 리뷰를 먼저 봐요. 리뷰. 왜 리뷰를 보냐? 리뷰가 하나가 폭발적으로 달려있는 게 있는지 잘 팔리는 제품이 더 잘 팔리게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데 요거는 그래도 리뷰가 35개로 많이 팔렸네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꾸준하게 여름만 팔고? 나가는 제품. 여름만 나가는 계절성 제품. 네. 요거 혹시 마케팅 뭐 하셨나요? 마케팅은 블로그 작업? 블로그 작업하셨어요 이거? 그리고 그 설명을 블로그의 영상에도 올려놓고 네.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 정도? 네.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 제품이에요. 쇼핑 검색 광고가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뭐 영상도 유튜브. 찍어서 넣고 되게 잘한 거예요. 블로그는 글 몇 개 쓰셨어요? 3개, 4개? 3개, 4개? 네. 그 정도면은 전 충분히 잘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디지털 가전이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블로그랑 유튜브 잘하셨고 또 하나가 파워링크 광고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파워링크요? 파워링크. 왜냐면 파워링크는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키워드를 그대로 넣으면 엄청나게 입찰가가 비쌀 거예요. 파워링크를 하되 키워드를 되게 작은 검색수 있는 키워드들 있죠. 경쟁 별로 없는 거. 20개면 20개를 파워링크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 광고가 안 될 때는 아까 했던 거 플러스 파워링크까지 해주면 할 건 다 한 거예요. 구매 대행에서. 좋습니다. 어쨌든 잘해가지고 이거 리뷰도 좋고 괜찮네요. 요거는 또 팔아먹으면 되죠, 내년에? 1페이지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항상 올라와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리뷰들이 막 그렇게 특출나게 많은 게 이제는 없어요. 네.
이 말은 즉슨 뭔가 더 잘 팔리게 하는 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품을 올리고 키워드 잡고 파는 건 좋은데 원하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매출이 요 정도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잡은 키워드, 내가 노출되는 키워드가 10,000번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10,000번 밑에 1페이지에 있거나 없어서 그런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출이 크다 고 싶은 제품들을 보면 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3만 건 정도 이상인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한 달 검색하는 거 3만 건 정도의 키워드에서 1페이지 상위권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매출이 절대 이런 50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제품으로 1000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제품의 그 단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되게 올리고 뿌리고 기본을 되게 잘 해주셨고, 여기에서 잘 팔리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1페이지에 놓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조금 마케팅적인 투자를 해줘야 돼요. 소형키에서 중형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 대형 키워드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 이때 편법적인 방법이 조금 들어가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편법적인 게 싫다, 그럼 마케팅 비용이 커지고,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흠잡을 게 없고, 이제 마케팅적인 면만 하면 이것 중에 터지면 이제 매출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인데 제품이 242개면은 제가 아는 투잡러는 3개월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2100개거든요. 그분도 수동인데 일주일에 제품을 몇 개 올리시는 거예요 혹시? 2개, 3개 정도 올립니다. 아, 2개, 3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품 고르는 게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상세 페이지 번역은 다 해주니까 그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쵸. 아니요,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직접 하는 것도 네, 있어서. 아, 조금 더 열심히 네, 하실 맞아요. 생각은 열심히 있으신가요? 그러려고 여기 나오는. 아, 이런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갈아 넣어 보겠다. 네. 네. 아, 그러면은 되게 연결된 질문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매출이 얼마 나오면 혹시 퇴사를 하실 생각 있나요? 매출은 2천만 원, 순이익 600 정도. 매출 2천에 순이익 600 나오면 한 6개월 계속 그 정도 가야 돼요. 2천만 원. 아, 2천만 원이 꾸준히 가면은 퇴사할 생각이 있는 그쵸. 거예요? 회사가 막 그렇게 네, 어렵지 빡세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만둘 이유는 없는데 그냥 네. 2천만 원, 600이면 뭐 이 정도는 먹고 살지 않을까. 아, 2천에 600이면 이 정도 먹고 살지 않을까. 그만둘 이유는 없지만 그동안 지재권 혹시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웃긴 게, 오늘 라이브를 하러 왔는데 한 7시쯤에 어떤 분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죠? 보양 대표님께서 전화하시더라고요. 라이브에 매번 나오는 보양 대표님이 또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재권이 거의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리면서 잘 피해 왔는데, 이게 대량 올려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량으로 올려가지고 그분이 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한참 하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보양 대표님. 얼마 되셨죠? 8만 원 됐습니다. 8만 원. 아, 이게 8만 원이 작은, 뭐 지재권으로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닌데 이걸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래도 여자는 5만 원, 남자 10만 원인데 2만 원 더 깎아서. 아, 보람차네요. 2만 원 깎으셨구나. 아, 예, 보람차네요. 보양은 어떤 상품에서 걸리냐면 이불 올리셨어요. 네, 맞아요. 이불이에요. 겨울 추워질 때 돼서 이불 했는데 들어갔나 봐요. 이불이 사실 또 잘 팔려요. 오리털 이불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립니다. 지금 시즌이에요. 되게 잘하셨는데 네. 보양이 들어가 있는 거를 금치거로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게요. 부업러들이 진짜 많아요. 아, CS는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 시간에? CS 전 약간 프리에서 다 받습니다. 전화. 일할 때 받으세요? 네. 너무 프리한데? 아, 복도로 나가죠. 아, 복도로 잠시만요 나간다? 하고 예, 이제 복도로 바꿔 나간다? 네. 그럼 맨날 그냥 지금까지 전화는 받으신 거예요? 네. 오, 전화를 괜찮은 받으시는구나. 부대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포토샵이 제일 힘듭니다. 아, 이제 포토샵 이제 거의 마스터했어요. 너무 잘해요. 아, 포토샵 많이 하셨어요? 아, 너무 잘해. 아, 포토샵이 시간도 걸리고 좀 쉽지 않죠? 네. 1688에서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1688가 타오바오. 1688 네, 타오바오. 그렇게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688이 한 80% 정도 되고 1688이 80%. 네. 이게 또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1688에서 그나마 타오바오보단 싸니까. 싸니까. 아, 그러셨구나. 알리왕왕으로 가격 제시도 잘할 수 있고요. 아, 알리왕 싸게 해달라고. 싸게 해달라고. 프로그램은 대량만 하셨나요? 반자동은 안 해보셨나요? 네, 프로그램은 미서 씨만 했습니다. 아, 미서 씨만. 퇴근
세금 1년 6개월 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혼자 하세요? 아니면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세무대장님한테 맡겼습니다. 그걸 매월 기장료를 내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만 그 시즌만 딱. 그 시즌만 딱? 네, 작년에는 별로 그게 안 돼가지고요. 아, 네네네. 아, 요거 되게 좋아요. 기장료를 꾸준히 월마다 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분은 기장료를 안 내도 부가세 신고 때 한 번, 네, 맞아요. 종소세 신고 때 한 번, 이렇게만 네. 세금 신고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비쌌나요? 아니요, 10만 원 초반으로 생각. 오, 진짜요? 네. 그럼 진짜 싼 거예요. 세금 걱정 뭐 소명자료만 잘 만들면은 네, 소명자료가. 예, 그렇게 맡기시면 좋습니다. 회사에는 모르게 하시는 거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알죠. 아, 같이 일하는 사람 알죠. 알아요? 알고 예. 있죠. 근데 지금 원만하신가 봐요. 혹시 누가 찌를 수도 있는데. 아, 뭐 찌르면은 네. 찌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그치. 가족인데. 가족인데 같이 가려는 직원끼리 맞죠? 그렇죠.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연말정산에 다르게 반영되는 게 있나요? 연말정산에 다르게 반영되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그냥 겸업 인정해 준대요. 경기가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퇴사 시점은 조금 달라요. 기준이 있는데 제가 퇴사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는 게 결혼을 하셨냐를 물어봐요. 근데 결혼을 안 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당장 퇴사를 하라고 해요. 근데 결혼을 하시고 애가 있다, 그러면 순수익이 한 200 정도는 나올 때 퇴사를 고민하셔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결혼을 해서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를 설득을 해요. 와이프를 설득해서 야, 나 쇼핑몰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1년만 믿어줘. 1년 믿어주면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게. 이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을 얻긴 얻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1년간 시간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점점 태클이 들어와요.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이제 순이익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이제 7개월이 지나가고 이게 시간이 쌓여서 터져야 되는 건데 계속 옆에서 이거 이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신감도 하락하고 조바심. 예, 조바심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직업을 찾게 되고 이 일은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지금처럼 뭐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150 정도가 나오고 100만 원이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되게 외주 주는 거는 잘하고 계신데 알바를 한번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바를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뽑아보는 거예요. 고용촉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월 10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 사람을 한 명 6개월 동안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정도 알바를 쓸 수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받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직원 한 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밀려있는 제품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다른 쇼핑몰에 올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맡기면 돼요. 2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한 명을 뽑으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는 거를로 또 한 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분은 20만 원만 내면 풀타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2명이 생기죠. 그럼 내가 한 달에 40만 원만 투자를 하면 2명의 알바가 생기는 거고, 제품도 이제 투잡러님이 골라주시고 상세 페이지 번역만 해주면 요거 다 그쪽에서 하고 CS까지 처리하고, 나는 더 어떤 제품이 있을까를 더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6개월 동안 키워두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이 당연하겠지만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확 늘어요. 그럼 나는 제품도 늘고 팔리는 것도 늘기 때문에 거기서 잘 팔리는 걸 더 잘 팔리게 만드는 마케팅을 외주를 주든 그런 역할만 내가 계속 광고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죠. 그거를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요. 여기 투잡 하시는 분들도 투잡에서 엄청나게 본인이 혼자 해가지고 매출이 딱 키워지기는 어려워요. 항상 외주를 줄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주. 본업도 있고 투잡으로 돈도 벌기 때문에 투잡으로 버는 건 거의 다 다시 재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바 쓰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 재택으로 시켜도 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돼요. 1명 이상 따로 고용하시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게 된대요. 그러면 프리랜서로 뽑아야 되거든요. 4시간씩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돼요. 알바로 고용보험 넣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때는 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더 해야 되죠. 그러네요. 네. 쿠팡 제한 걸렸는데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정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상품을 더 설득력 있게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가 28살인데 바로 전업으로 도전해봐도 될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이제 40대라고 하셨는데 네. 직장인이잖아요. 네. 이 지금 나이가 28살이래요. 네. 직장 다니고 있나봐요. 전업으로 도전해봐도 될까요? 안 할까요?
결혼 안 했어요? 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아 다시 돌아가면 저도 100% 해요. 저도 할 거예요. 바로. 네, 그냥 그 28살이라는 나이는 그냥 직장 경험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업무를 경험해 보시니까 네.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품 소싱도 해야 되고 완전 그냥 회사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쭉 돌려보는 거거든요. 네, 세금 맞아요. 신고도 하고 요거 해보시고 직장 어디든 들어가셔도 특출나게 잘할 겁니다. 아마 소싱을 할 때 한 개 제품을 선택하면 파생해서 여러 개 하나요? 아니면 완전 다른 제품을 하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완전 다른 제품 합니다. 완전 다른 제품? 네.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저는 한 개가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카테고리를 좀 많이 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잘 팔리는 상품에 연결을 시켜요. 그냥 이 상세 페이지에 요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넣어놔요. 예, 그래서 같이 주문하는 사람도 생기게. 그것도 좋은 전략이고, 네, 뭐 각기 다른 제품 해가지고 이런 제품 하다가 그 경험을 쌓는 것도 좋죠. 나 이거 한번 사입해봐야겠다. 이런 제품은 없었어요? 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 네이버에서 막 나갔어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비싼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싸요. 원 플러스 원 해서 네네네네. 국내에서 그냥 6,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구매 대행인데 더 높잖아요, 가격. 네. 100개 이상 나갔어요. 100개 이상? 네. 요거 왜 근데 사입 안 했어요? 에이, 그만 나가겠지 했는데 왜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 모르고 계속 나가니까 이거 네. 사입 못 하셨구나. 그러다 결국 이제 쿠팡이 뺏겼어요, 위너. 다른 위너. 분이 치고 들어갔더라고요. 똑같은 그렇구나. 가격. 카페 이런 거 보면 다 끝물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위축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월 순수익 300이 목표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남고도 돌아요. 진짜로. 전업으로 하시면 네, 충분히 300은 그냥 찍죠. 300 월 순익. 그쵸. 그러니까 자꾸 끝물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건물이라고 하지. 좀만 파고들면은 이 제품은 계속 나오고 무궁무진하고 제가 봐도 이런 걸 해라는 제품이 많이 있고 이제 마케팅 안 하고 계속 제품 올려도 요 정도는 나온다. 요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구매 대행 부업이잖아요. 네, 계속 하시다가 네. 이 부업 말고 다른 부업도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이게 좋으니까 나 이것만 계속 네, 해야지 계속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지금까지? 와 신기하다. 여기에 파생으로 그 말씀해 주신 쿠팡 파트너스 팔리긴 팔렸어요? 안 팔린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그거는. 몇 개 안 돼요? CS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지금 이 정도 매출이면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CS 될 만한 사항을 네. 다 적어 주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에. 그렇지. 어떻게 하라. 좋죠. 상세 네. 페이지에 그런 그렇게 CS 나올 것들을 블로그나 연결시켜드리고 네네. 유튜브나 그치. 전혀 제품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년 6개월의 노하우가 지금 묻어나고 근데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라도 지금 벌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마케팅만 조금 하고 상위 노출만 신경 써주시면은 요거는 충분히 한 3배 넘어요. 계정을 늘렸을 때 세금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포장이 그지 같은데 포장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온 적 없나요? 컴플레인 들어온 적은 몇 번 있죠. 포장이 왜 이렇게 네, 다르냐? 몇 번 있어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냥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해준 적도 있어요? 아니요, 환불은 포장 때문에 환불은 아니죠. 포장 때문에 환불을 제품이 아니다. 이상 있어야. 네, 별점태로 올 텐데 그러면?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 그냥 개의치 다른 거 올리면 되니까. 개의치 구매 대행은 삭제하면 돼요. 다시 올리세요. 삭제하면 되니까. 그렇죠. 진짜 쿨하시고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상대한 최대 진상 고객은 누구였나요? 진상 고객 한 명 있었죠. 있었어요? 언제 와요? 그거를 언제 와요를 7시 반에 맨날 댓글 달아요. 문의를 언제 와요? 한 며칠 후에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말 그래요? 그러다 막 반말로 하더니 네. 왜 반말하세요? 했더니 혼잣말인데요. 근데 별을 또 5개 줬어요. 좋다고. 별은 다 해주셨어요? 제품 좋았다고. 진짜 독특한 사람 많다니까요. 팔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 많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네, 맞아요. 있는데 CS 전화 1도 안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1도 안 받는 거? 전화 안 받고 그냥 네이버 톡톡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텍스트가 더 힘들더라고요. 전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게 좋은 분도 있고 전화를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다짜고짜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환불할 사람은 다 환불해요. 그냥 전화 받고 하고 반품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끝내버려. 그렇게 그게 되게 현명한 거고 오히려 전화를 딱 했을 때 그 소비자가 우리한테 막 막말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잘 팔고 싶으면 지금 투잡러님이 하시는 것처럼 좀 전화를 받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퇴근 후에 CS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투잡할 때 퇴근 후에 CS 했어요. 마케팅 없이 대량으로만 업로드할 때 카테고리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닭등으로 무겁고 부피 큰 거를 올릴까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릴 텐데 다양하게 올리시면 돼요. 대량으로만 업로드할 때 싼 것도 올리고 비싼 것도 올리고 당연히 이때는 무겁고 부피 큰 것도 올려보면 좋아요. 팔리거든요. 여러 개 올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환불한 제품 처리. 반품을 했으면 그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들 아시지 당근이나 네. 그 다음 아파트, 네. 네이버 카페. 오늘도 2개 다 팔았습니다. 아파트요? 네, 아파트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아 입주민들, 그런 게 있어요? 네, 입주민들끼리. 입주민들끼리. 쿠팡 귀찮더라고요. 멀리서 오고 네네네네. 귀찮아서 그냥 입주민. 자기가 산 금액보다 싸게 팔아요? 비싸게 싸게 팔죠. 싸게 원가로 좀- 팔죠. 원가로 팔아요? 손에는 안 보게? 손해 볼 거예요. 손에 조금 보고? 네, 조금 보고. 조금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직구 제품이 원래 중고 거래가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년을 썼으면 1년이 지나면 그거 중고로 거래가 된대요. 이게 왜 이런 법안이 벌어졌냐면 제가 수입할 때 전자파 미인증으로 전자제품을 팔 때 전자파 미인증으로 전파연구원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네, 정도 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전파연구원에 갔을 때 줄을 엄청나게 서 있었어요. 네,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폰을 홍콩에서 직구로 구매해가지고 원래 이거를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쓰다가 판 거야. 그래서 애플이 이걸 다 신고한 거예요. 싹 다. 싹 다 그냥 싹 지금 그래서 이거 법 모르니까 줄줄이 걸린 거예요. 가서 줄 서서 조사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중고로 쓴 거 1년이 지나면 팔아도 된다 이런 법안이 생긴 것 같아요. 사장님 한 10년 하신 분 같은데요. 누구셔요? 네, 너무 여유로우시네요. 네. 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나왔는데 40대의 연애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40대 연애는 어떤지. 40대 그냥 뭐 똑같죠.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똑같죠. 네네. 지금 매출이 나잖아요. 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안 하시나요? 물어보는데 작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네네. 1,000만 원도 안 돼가지고 음. 거의 안 낸 걸로. 그래서 뭐 그렇게 추가되는 게 네. 벌써 느껴지지가 않았군요. 뭔가를 팔기 위해서 자격 취득한 게 있는지요? 취득한 건 없고 네. 포토샵을 많이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식기 같은 거 팔 때 네. 수입 식품 등 네, 그거 받았죠. 그거 받았어요? 네, 그거 받았죠. 그래서 빙수기 팔고 있죠. 그렇죠. 빙수기를 팔 때 수입 식품 등 온라인 구매 대행 영업증을 받고 팔아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온라인에서 수료한 거고. 근데 너무 제품을 다 오픈해 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남들이 따라오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 빙수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거상 마인드. 그래 뭐 따라와봐.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세상에 그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닌데. 추워져서 이제 안 나가요. 네, 추워져서 안 나가고. 오케이. 와 진짜 거상 마인드입니다. 진짜 사업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나와서 하시면은 전업으로 할 때 초기 자금은 얼마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때 150만 원으로 시작했고 카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막 지금은 빠듯하지는 않았죠. 빠듯하진 않죠. 연자금이. 근데 그만큼 더 썼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 전업할 때 초기 자금은 그래도 저는 좀 세게 봐요. 왜냐하면 자금이 적으면 비싼 것도 팔 때 우물쭈물하고 되게 못하게 돼가지고 저는 돼요. 네 쫄게 되니까 한 내가 월 300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현금으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인 게 있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는데 대량 수동 같이 하는 게 낫나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나요? 대량 80 수동 20. 저는 50대 50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대량 50 수동 50. 그 주문 확인은 어디서 하세요? 샵키퍼나 그래서 샵키퍼. 네. 쇼핑몰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네. 제가 1년 반에 알려드린 방식을 정말 잘 그대로 해오고 계세요. 안타까운 건 그대로만 해오고 계세요. 그대로만. 네, 조금 마케팅도 하고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잘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해서 모셨는데 잘 안 돼. 근데 지금 노하우도 엄청 많으시고 마인드도 좋으시고 자꾸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저희 제자분들 중에 진짜 안 되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네. 매출액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을 정해야 되는구나. 네.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는 것보다 내가 네. 투입하는 시간보다 잘 팔린다 덜 팔린다. 좀 잘 팔리는 것 같긴 해요. 운이 좋은 것 같아. 투입하는 시간보다 조금 잘 네, 팔린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더는 안 된다?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만 몇 번만 시도해보면은 한 번 터지면 그 제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고 시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잘 되시는 분으로 한번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되는 거지. 뭐 평생 안 되는 거는 없고 이렇게 출연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소통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의지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